네 뭐라고요? 언니 남편이 2억 빚이 있었다는 걸 결혼한 후에 알 얘기였다고요? 여보 나왔어. 밥 좀 줘. 여보, 우리 좀 빠듯해. 당신 월급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. 열심히 일해서 한 달 20만 원으로 용돈 받아 사는데 뭘 어떻게 더 벌어와. 저 오늘 진짜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. 이 얘기를 꺼낼까 말까? 사실 몇 달을 망설였습니다. 근데 저 같은 생각을 했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, 아니,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랑 똑같은 말을 남편한테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. 남편이 이번 달 실수령액으로 7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. 17년 직장 생활, 잔업의 특근까지 꽉꽉 채워서 받아온 숫자가 700만 원입니다. 대출 이자 150만 원 내고 여행 저축 100만 원 빼고 나머지 450만 원 전부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. 그러면서 남편이 한 달에 쓰는 게 뭐냐고요? 사모임 술값 20만 원. 그게 답니다.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회사 다니고 야근하고 주말 특근까지 하고 손에 쥐는 게 딱 20만 원입니다. 그런데 저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들여다보다가 남편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여보, 우리 좀 빠듯해. 당신 월급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.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.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. 뒷모습이 기억납니다. 그때 저는 그냥 넘겼어요. 할 말 했으니까, 틀린 말도 아니니까. 근데요, 그날 밤 남편이 잠을 못 잤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. 20만 원짜리 남자가 밤새 뒤척이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대요.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? 나만 이런 건가? 내가 부족한 건가? 저는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말이 안 나왔습니다.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아는 한 언니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. 그 언니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도 잠깐 아무 말도 못 하실 겁니다. 저처럼 나는 꽤 괜찮은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근데 그게 문제였습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저는 스스로를 나쁘지 않은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. 낭비 없이, 사치 없이 12살, 10살 두 아이 챙기면서 450만 원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매달 머리를 쥐어짰거든요. 카드 명세서 펼쳐봐도 부끄러운 항목이 없어요. 학원비, 식비, 통신비, 아이들 옷. 하나하나 보면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. 근데 매달 조금씩 모자랐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. 돈이 부족한 거잖아. 남편이 조금만 더 벌어오면 해결되는 거잖아. 지금 생각하면요. 이 생각이 얼마나 편한 생각이었는지, 내가 뭘 바꿀 수 있을까? 내가 어떻게 보탤 수 있을까? 이런 고민은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.
남편 탓이 제일 쉬운 답이었으니까요. 그런데 있잖아요. 그날 밤 오래된 수첩을 뒤적이다가 그 언니 번호를 받습니다. 한동안 바빠서 연락 못했던 언니. 그 언니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제가 낮에 했던 말이 갑자기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월급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. 이 말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 언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? 그리고 왜 그 언니 생각이 나자마자 제 말이 이렇게 부끄러워진 걸까요? 언니는 이혼 대신 세 글자를 선택했습니다. 나라면 절대 못했을 그 한마디. 그 언니를 처음 만난 건 몇 년 전이었습니다.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. 그냥 평범한 사무직 회사원. 조용하고 말수가 적고 화려한 구석이라곤 없는 사람이었습니다. 저보다 몇 살 위였는데 뭔가 눈빛이 단단한 사람이었어요. 딱히 화려한 삶도 아니었고 딱히 대단한 커리어도 아니었는데 그냥 흔들리지 않는 느낌이랄까요. 평범한 남편이랑 결혼해서 조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그 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. 뭔가를 꾹꾹 눌러 담고 있는 목소리.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천천히,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. 남편한테 빚이 있다고. 얼마야? 2억. 저는 그 순간 전화기를 들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숨이 막혔어요. 2억이요. 모아놓은 돈 하나 없이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빚이요. 그 언니가 결혼할 때 전혀 몰랐던 겁니다. 저는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. 언니, 그냥 이혼해. 이건 사기야. 언니가 뭘 잘못한 거야. 진심이었어요. 나라면 정말 그랬을 거예요. 아니, 나였으면 그 자리에서 짐부터 쌌을 거예요. 그런데 그 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.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. 그러다가 딱 4글자가 나왔습니다. 갚아보자.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, 울음을 터뜨리는 것도 아니고, 포기하는 것도 아닌, 그냥 담담하게 갚아보자. 이 3글자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저는 남편 월급이 적다고 불평한 사람인데, 이 언니는 빚 2억 앞에서 갚아보자고 했습니다.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. 그 4글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. 갚아보자. 4글자 이후 그 언니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. 마음의 준비 한번 하고 들어주세요. 그 언니는 좀비가 됐습니다. 아프다는 말조차 사치였던 인연. 그 언니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.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아이 재우고 나서 식탁에 혼자 앉아 가계부를 폈습니다. 매일 밤 혼자
그리고 하나하나 칼같이 줄여나갔습니다. 외식을 끊었습니다. 마트 갈 때는 할인 시간대를 맞췄어요. 아이들 학원도 줄였습니다. 이 대목에서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. 애한테 뭐라고 설명했을까요? 언니가 그때 아이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. 지금은 엄마가 좀 힘들어. 미안해. 근데 엄마가 꼭 나중에 보상해 줄게. 그 말하고 나서 화장실 가서 혼자 울었다고 했습니다. 소리도 못 내고 애가 들을까봐 버스도 잘 안 탔습니다.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전부 걸었어요. 한여름에도, 비 오는 날도, 미용실도 안 갔습니다. 머리카락이 길어지면 그냥 고무줄로 묶었어요. 회사에 그 모습으로 출근했습니다. 동료들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니는 신경 쓸 여유도 없었대요. 그리고 보험을 해약했습니다. 저는 이 부분에서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. 보험을 해약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?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아플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. 아파도 그냥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.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는 사람이 제 몸 하나 지킬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. 남편이 만든 빚을 이 언니 혼자 몸으로 막고 있었던 거예요. 그렇게 2년을 살았습니다. 스스로 표현하길 좀비처럼 살았다고 했어요. 살고 있는 건지 그냥 버티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2년이 지났을 때 2억이 사라졌습니다. 다 갚은 겁니다.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수를 쳐야 할지 눈물을 흘려야 할지 그냥 이 언니를 꼭 안아줘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. 그냥 이 언니가 그 2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생각만 자꾸 들었습니다. 근데요,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언니가 그 2년 동안 속으로 품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이 언니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. 비참하다는 감정. 보통 사람은 그 앞에서 그냥 주저앉습니다. 근데 이 언니는 그 감정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져갔어요. 비참함을 연료로 바꾼 사람. 이 언니 안에 있었던 것. 빚을 다 갚고 나서 그 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. 있잖아. 갚으면서 진짜 비참했어. 저는 그 말에서 멈췄습니다. 비참하다. 힘들다는 말이랑 달라요. 억울하다는 말이랑도 달라요.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, 나를 지켜줄 아무것도 없다는 것, 그 텅 빈 느낌이 비참함이라는 단어로 나온 거잖아요. 저는 그 감정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. 열심히 사는데 뭔가 늘 부족하고 뭔가 늘 아슬아슬한 그 느낌. 그게 비참함이라는 걸 우리 다 어렴풋이 알잖아요. 근데 이 언니가 그 다음에 한 말. 그 비참함이 오히려 나를 바꿨어. 다시는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짐. 그 다짐이 이 언니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.
퇴근하고 집에 오면 애 재우고 나서 밤마다 혼자 공부했대요. 월급 외에 돈 버는 방법 뭐가 있을까? 책 읽고, 유튜브 보고, 주변에 물어보고, 회사 다니면서 낮에는 일하고, 밤에는 공부하고, 그러다가 찾아낸 게 스마트 스토어였습니다.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방식이에요. 처음엔 뭘 팔아야 할지도 몰랐대요.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었어요. 그냥 해보자. 그 한마디로 시작했습니다.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별로 대단하게 안 생각했어요. 그래, 한번 해봐. 잘 되면 좋겠네. 그리고 잊고 살았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 그 언니한테 갑자기 메시지가 왔어요.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짧은 메시지였습니다. 근데 그 안에 숫자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. 그 숫자가 뭐였을까요?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저는 왜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을까요? 그 숫자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. 가장 늦게 깨달은 사람은 저였습니다.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. 잘 지내? 나 스마트 스토어 시작했잖아. 이번 달에 부업으로 190만 원 났어. 남편이 더 놀라더라. 저는 그 메시지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. 190만 원. 부업으로 그냥 평범한 사무직 회사원이 빚 2억을 짊어졌던 사람이 좀비처럼 2년을 버텼던 사람이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울었던 사람이 보험도 해약하고 미용실도 못 가고 한여름에 걸어서 출퇴근했던 사람이 지금은 스스로 190만 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. 저는 그 순간 핸드폰을 들고 한동안 아무 생각이 안 됐습니다. 멍했어요. 그러다가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. 17년, 잔업, 특근, 15만 원, 그리고 제가 했던 말, 월급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. 저는 그 말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. 내가 뭘 할 수 있을까? 내가 어떻게 보탤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. 그냥 남편이 더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근데 그 언니는요, 빚 2억 앞에서도 갚아보자고 했고,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화장실에서 울면서도 버텼고,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연을 혼자 감당해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시켜주지 않은 길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. 저는 그날 밤 자는 남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. 17년 동안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출근했을지, 15만 원 들고 어떤 표정으로 사모임에 나갔을지, 그리고 제가 한 그 말을 듣고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지, 처음으로, 진짜로 미안했습니다.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만큼 오늘도 아무 말 없이 버티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 저한테 가장 부끄러운 고백이었습니다. 그 언니는 영웅이 아니에요.
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.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,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, 아무도 잘하고 있어 말해주지 않아도 혼자 조용히 버텼던 사람입니다.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버티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. 아무도 몰라도, 아무도 몰라줘도 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. 그 언니처럼 비참함이 연료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. 긴 호흡, 마지막 한마디, 아주 낮고 따뜻하게. 오늘도 아무 말 없이 버텨주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